안녕하세요. 케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영상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글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썼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냥 글을 안 쓰고 영상을 만들었으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변을 감사하다고 달아주셨는데 그런 마음에 저도 영상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어차피 저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40대 성인이라고 하셨죠. 이거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더 빨리 뭐 어릴 때 익힐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과는 반대로 아이들 때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딱 일념으로써 접근하기에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패턴 인지력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먹는다고 나이를 더 먹는다고 언어를 익히는 게 어렵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랑 상관없이 다 익힐 수 있고 영어는 자타공인 가장 쉬운 언어가 맞아요, 세상에서. 영어는 정말 쉬운 언어가 맞습니다. 한국어를 분석해보면 한국어만큼 어려운 게 참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어도 한국인이 배우기 쉽다고 하는데 사실 일본어에 한자가 너무 들어가서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다 종합해보면 영어가 제일 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셈이나 상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목적으로 잡는다면은 저는 그 영상 드린 부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가 있고 긍정문이죠. 아니다가 있고 그러냐라는 의문문과 부정문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또 시제로 나누면은 12가지의 시제가 영어에는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평소 시제. 전 현재 시제라고 안 합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평소에 일어나는 일을 다룬 평소 시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영어 진짜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문법책 만들 때 현재 시제라고 만들어서 그 뒤로 다 고통받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안 씁니다.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미래 시제, 현재 진행 시제,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겠죠. 이렇게 5가지 시제를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여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간다면 현재 완료 진행 시제,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최근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됐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완료도 쓰긴 하는데 별로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 때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의 표로 만들어 놓고 그걸 매일매일 채울 수 있는 꾸준함이 있느냐로 귀결이 됩니다. 구구단과 마찬가지예요. 4 곱하기 4는 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16이라고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왜 16이 나오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4개의 어떠한 공의 모양을 상상을 하고 그것이 4개가 합쳐졌을 때 몇 개인지를 머릿속으로 세고 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4416이라는 구구단이라는 암기로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영어도 암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안 시켜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을 하나를 열어놓고 이게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미 표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여기다가 담아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긍정, 아이고 영상이 여기까지만 녹화가 되지. 여기까지 이렇게 펴놓고 말씀드릴 건데 그렇다라는 긍정이 있고 아니다라는 부정이 있고 그러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시제로 따지면은 평소 시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시제가 있고 현재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한 얘네들은 또 2개로 나뉘어요. 왜냐면은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일반 동사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비동사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일반과 비동사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채워 넣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쭉 늘려서 한 여기까지만 늘려볼까요? 이게 안 되는구나. 불편하네요. 이건 좀.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크게 키웠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 평소 시제를 예를 들어서 I love my mother 이라고 하거나 내지는 I eat lunch라고 할게요. 그냥 I eat lunch라고 합시다. 그냥 세 단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뭐 해, 먹어, 뭐를, 점심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로 가져가면 뭐가 되냐면은 Have I eaten lunch 이렇게 돼요. 이거를 요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15가지 문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이게
4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미래 시제의 부정이 정확히 16이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이 미래 시제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면은 I will not eat lunch가 한 방에 나오면 그 사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I am 글쎄요. I am 뭐라고 할까? hungry라고 해요. 나는 배가 고프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Have I been hungry? 이렇게 해서 나는 배가 고파 왔나요? 라고 이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이걸 구구단으로서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절대로 일어나야만 할 이벤트가 일어나야지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걸 암기로 안 시키고 문법 전체를 아우르는 거를 3시간 동안 강의를 시키면은 전부 다 문법 자체를 끝장을 낼 수 있어요. 책 한 권, 뭐 몇 권이 됐든. 문법은 3시간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영어 문법 전체가 그렇게 간단한 언어예요, 되게. 근데 그걸 10년을 배워도 영어가 안 되잖아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영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미래 시제면은 I will be hungry가 돼야 되고, 그다음 이게 과거라면은 was I hungry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라고 하면은 I have been hungry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도 I was not hungry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 모든 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쭉쭉 나와야 돼요. I am eating lunch. 그 다음에 이것도 I did not 아니죠. Did I eat lunch?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구를 써서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이걸 채워서 첨삭을 하기도 해요, 제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도구를 써서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싸그리다 여기다 갈아 넣고 나서 지금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이런 게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마 영어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몇 년 후에나 깨닫게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 새 단어를 얼마나 빨리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아마 몇 년을 공부해도 이해 못 하실 거고 지금 어디 가서 배우셔도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말 못 해줄 거예요. 봐봐요. Was he? 그 다음에 he is. Have I? do I? 그 다음에 I will. He doesn't, does not. He did not. He is, I am not. He will. He was not. I am. 아마 한 하나 정도 틀렸을 수도 있어요. 10개 다 맞았네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여기 이 문장 하나를 말해내기 위해서 이 앞에 두 단어를 넣기 위해서 나오는 변수가 되게 많아요. 이 변수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옵시디언에서 캔버스를 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어떠한 변수가 나오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결정되어야 하는 것들이 주어는 무엇인가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긍정, 부정, 의문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죠. 3인칭 단수인가도 알아야 되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되지? 이 정도보다 더 있을 건데 아마 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주어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긍정, 부정, 의문에서 주어, 시제도 있다 참. 시제도 안 넣었다. 시제잖아요. 평소,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그리고 현재 완료 이것도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정선에. 이런 게 딱딱딱딱 맞춰져서 앞에 세 단어 안에서 싹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상 저 앞에 세 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가 뭐라고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주어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긍정, 부정, 의문인데 이것도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주어 먼저 아니면 동사 먼저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의문문이면 동사 먼저 나오는 게 맞고 부정문이면은 주어 다음 동사 아니면은 주어 다음 조동사. 이제 부정형에도 조동사가 쓰이니까 두낫이나 이런 거 조동사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가지 갈래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만 나오느냐? 그 절대 그렇지 않죠. 3인칭 단수면은 do를 쓸 건지, do를 쓸 건지, does를 쓸 건지, have를 쓸 건지, has를 쓸 건지, am을 쓸 건지, is를 쓸 건지 이런 식으로 또 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에서 갈리고 아니지 여기에서 이제 단수 복수에서도 이렇게 갈리고 그 다음에 주어에서는 뭐 I, you, he, she, it, they 이런 식으로 갈리죠. 이런 식으로 또 갈리고 해서 이거를 총망라해서 한 가지 답이 꽝 하고 나와야지 얘가 나오는 거예요. was he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얘가 여기서 만드는구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답을 뽑을 때 여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데 그 다음 여기 뭐야? 시제도 나왔죠. 그죠? 시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이걸로 얘기를 할게요. do, did.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일반 동사, 비동사.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do, did으로 들어갈 건지 의문문이면 또 do, did, will 그 다음 am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어? have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일반 동사 비동사냐에 따라서 do냐 아니면은 is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am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I로 따진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해서 여기로 맞춰질 때 그랬을 때 저 앞에 두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말이 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귀결돼서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걸 말할게요. 일단 1. 뭐라고 해야 돼? 의문문임. 그러면은 얘는 지금 동사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 봐야 되는 거는. 두 번째는 비동사임. 그러면은 주어에 맞는 비동사가 나온다. 3. 과거 시제임. 그러면은 주어에 맞는 비동사가 과거 시제로 온다. 이게 첫 번째 단어 나오는 거예요. 첫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첫 단어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출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과정을 겪었다면은 두 번째 단어 출력은 주어예요. 그냥 주어 이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첫 단어 출력되고 두 번째 단어 출력되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복잡한데 차라리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구구단 외우듯이. 그걸 이런 식으로 안 접근을 하고 이걸 갖다 배우잖아요. 이게 어떤 애, 저게 저떤 애 이러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5, 6가지 정도의 단원으로 나누자면은 3단원 정도 공부하면은 이미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하고 4단원 들어갈 때 1단원을 잊어요. 이만큼 기억해요. 아이들 기억력이 이런 거예요. 그냥 인간 전체의 기억력이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면 요만큼 기억하고 다음 넘어가면 요만큼 기억해요. 그럼 여기 3개는 까먹어요. 그때쯤에. 애초에 이용하지 않는 것은 기억되지 않도록 뇌에서 망각 프로세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문장 형태로서 자기가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완벽한 이해 없이 내지는 납득 없이 이걸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영어를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말 있으면은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법, 그 다음
최대한의 같은 케이스 경험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지식으로 가르치니까 한국에서 백날 첫날 가르쳐도 영어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학원은 알아요. 이걸 대충. 근데 어차피 더 이상 파고들어서 이걸 잘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수익 구조에서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까먹게 만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1년 안에 안 되는 이유는 영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자체가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해드린 부분 이거 있죠? 이거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 일단 다 채워보고 내가 지금 못하는 게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거기가 학습 결손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다 디딤돌을 딛고 나서 그 다음 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암기에다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이게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마 그걸 전에 이걸로 제가 만들어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학생일 겁니다. 아까 제가 영상 하나를 또 만들어서 설명을 하다가 말았던 게 있는데 여기 있었어요. 제가 아까 봤거든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미리 보기로 이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책을 읽는다라는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 하면 I read books예요. 그래서 소리는 안 나오나? I read books. 스피커로 제가 바꿔놨네요. 이걸 오디오를. 이렇게 해서 I read books. I read books라고 소리가 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는 똑똑해 왔나요? Have I been smart? 이렇게 나와야죠. Have I been smart? 이거 99 하면 81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절대로 교과서 여러 번 공부해서 이해하는 그게 아니라 구구단이에요. 그냥. 근데 절대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I have not been smart.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I have been smart 이렇게 되겠죠. I have been smart. 이거를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아직 모르는 것들 이제 안 해본 것들 있죠. 여기에 smart 대신에 fast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Am I being fast? 이렇게 하면은 나는 지금 빨라지는 중인가요? Am I being smart?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단어를 넣어도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가면 그때 제가 말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지 절대로 교과서로 뭘 공부한다 이거 아니에요. 시험 기간에 방 청소가 그렇게 재밌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뭔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다만 사람들은 자기의 원래 습관에 다시 숨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부를 앉아서 하는 분이셨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책으로 공부를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 교과서의 근본이 되는 모든 문법들을 만든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우리가 갇혀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초에 문법책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됐어요. 문법책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서이지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전화번호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맥락을 부여를 하고 그것을 내 뇌가 익힐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기 위한 것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파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만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의식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무의식이 그래요. 의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래도 하면 될 거야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고 그게 무의식을 설득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이미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이만큼 기억하고 요만큼 있고 이만큼 기억하고 요만큼 있고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게 10년을 넘어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영어 되는 학생이 전무한 거예요. 거의. 제대로 된 교육과정 밟아서 영어 되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학생이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 그걸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그걸 알았는데 전 그 당시에 4개월 만에 영어가 됐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틀리다는 관점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맞았고. 네. 그래서 알아요, 저는. 왜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안 되는지, 왜 그런 구조가 한국에 있는지까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를 공부해 가면서 아마도 5년 내지는 몇 년 이후에 보시게 될 과정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그걸 먼저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쪼록 좀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